통일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62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예고 드린 것처럼 이 러시아 기자 알렉시와 북한의 주민들 직접 만나본 얘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북한 막 돌아다니고 할 때 외국인이 오면 안내원이 막 같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도 마찬가지였겠죠? 당연히 이제 안내원이 함께 다니는 안내원이 2명이 배치가 됐대요. 네. 근데 이제 뭐 특별한 규제는 없었다 그래요. 네.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 대표단이 같이 이제 들어간 거라서 많이 왔는데 나 좀 취재하러 좀 돌아다니고 싶다라고 하니까 뭐 알아서 가라. 근데 그 길은 알겠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기자 후배들이 러시아 대사관에서 또 일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이 후배들 좀 만나야겠다. 그러면 후배들이 그럼 갔다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안내원 없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안내원이 생각보다 친절하진 않군요. 원래 자기가 안내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긴 어디다, 일로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게을러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가까운 데 가는데, 뭘 또 맨날 따라다니고 그러냐. 이 말이 안 통하면 안내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한국어를 잘 하시니까. 네,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럼 이분이 돌아다니고 하셨으면 그냥 일반 주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또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 느낌, 인상 이런 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분 한마디로 북한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도 다 한민족이다.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동아시아 특파원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네네. 중국이나 뭐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취재를 가는데 북한 사람들도 외국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도 왜 길 가다가 외국인 보면 막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그 외국인이 한국말을 잘하면 더더욱 그러겠죠. 예. 그런데 이제 북한 사람들도 다 똑같더라라는 거고 이 북한 주민들이 어떤 이 독재 정권 아래에서 뭐 억압을 받고 있다. 자유를 박탈당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뭐 특별한 억압이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 들지 않았다 그래요. 네. 그 모란봉 이제 평양에 모란봉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모란봉에 갔을 때 북한 사람들 노는 걸 봤대요. 거기에 이제 피크닉을 온 것 같더라. 네. 그냥 소풍 나온 것 같은 거죠. 거기서 그냥 사람들 뭐 춤추고 술 먹고 이런 것들 보면서 상당히 그냥 다른 나라하고 별 차이 없이 우리도 왜 주말에 이제 공원 같은 데 나가서 가족끼리 나가서 뭐 밥도 먹고 친구들이랑 뭐 술도 먹고 춤도 추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럼 뭐 다 똑같더라 라는 네.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방북 기간 중에 그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는 이제 국가 명절이다 보니까 뭐 사람들도 다 명절 분위기 내고 뭐 그랬다 그래요. 날씨도 좋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놀러 다니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새벽까지 술 먹고 막 그런 노는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근데 제가 딱 느끼기에는 새벽까지 술 먹는 문화는 한국에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여러 나라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그렇게 일상적으로 새벽까지 술 먹는 그런 나라는 없더라고요. 대부분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밤새 이렇게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술 먹고 이런 데를 찾아보기 힘들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별로 그런 게 없었다. 그리고 본인도 뭐 새벽까지 술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보통 한 10시, 11시 이때까지 이제 일을 하고 잔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뭐 8시부터 움직여야 되니까 상당히 일찍 또 일어나야 되고 네네. 그래서 새벽까지 막 놀거나 이럴 일은 없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주체사상탑 근처에 있는 맥주집을 간 적이 있대요. 네네. 밤에 네. 거기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가는 맥주집이 있다고 하는데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운영하는 술집이 있는 거죠, 평양에. 그 상당히 특이하네요. 북한에서 24시간 영업하는 데가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예, 그쵸. 예. 여기는 이제 독일식 호프집이고, 거기 종업원들도 다 독일식 옷을 입고, 일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소세지가 안주로 나오고, 그때 이제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11시에, 식사를 이제 때를 놓쳐가지고 11시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문 연 데가 없잖아요. 네네. 11시에. 그래서 24시간 하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했다 그럽니다.
거기 독일식 어떤 맥주를 팔고 독일식 안주를 파는, 예. 한국에도 독일식으로 딱 그렇게 완전 끓여놓은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네, 같은데. 많지는 않죠. 한국의 술집은 그냥 뭐 짬뽕이죠. 어느 나라식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한국식이죠, 한국식. 네네. 네. 그러면 이분이 이제 가셨을 때, 저녁이나 이런 걸 드셨을 때 어디서 드시고, 뭐, 거기는 뭐, 어떻게, 손님들이 어떠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 다른 날, 그러니까 평상시에, 네네. 평상시에는 계속 이제 취재를 하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단 숙소는 고려 호텔인데 고려 호텔에서 밥을 먹은 적은 거의 없고, 다 밖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호프집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식당에 손님들이 진짜 많고, 호프집도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가 꽉 찼대요. 그래서 네. 지하에 있는 그 자리로, 그러니까 뭐 여러 층으로 돼 있는 호프집이었던 것 같아요. 지하로 들어가야겠다. 뭐 그러고 이 한국 사람들하고 술 먹는 문화도 거의 비슷하더라. 그런 얘기도 하는데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술 먹으면 막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냥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고요? 예.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술집도 요즘 이제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은데 좀 이제 옛날에는 술집에서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술 마시다가 같이 막 단체로 노래 부르고 이런 문화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요즘 그럼 옆 테이블에서 난리가 나죠.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겠죠? 그래도 요즘도 가끔씩 이제 뭐 회사 회식 같은 거 네. 하면은 단체로 네. 이제 통으로 빌리지는 못하고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몇몇 이제 소수 손님들이 옆에 네. 있고 그러면 막 자기들끼리 막 놀고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네. 옆에 있는 손님들 짜증 나긴 한데 뭐라고 말을 못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거기서도 뭐 점심 시간에 심지어는 점심 먹는데 식당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 명씩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외국인 관광객이 있으니까 일부러 저렇게 해주는 건가라고 했더니 보니까 웬만한 식당들이 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요. 저는 좀 인상 깊은 게 호프집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 그 층에 자리가 없어서 지하로 내려갔다. 이게 상당히 인상 깊은데 네. 보통 북한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맥주를 잘 못 먹는다 이런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맥주를 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네. 잘 상상이 안 되고 막 그러고 그것 때문에 고초를 받으신 분도 계신 걸로 아는데 이거 직접 보시고 하니까 네. 느낌 다르네요. 다른 데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은 건데 북한에서는 이 여름에 네. 생맥주를 먹을 수 있도록 이 배급표가 나온대요. 네. 각 사람 이제 성인들 어른들에게 나오는데 일주일에 3번인가 일주일에 3잔. 예, 3잔인 거죠. 그러니까 한 잔은 500cc 잔으로 3번 먹을 수 있기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1500cc, 일주일에 1500cc를 먹을 수 있게 배급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그걸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술 안 먹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다른 거랑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좀 팔기도 하고, 뭐 바꾸는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누구나 시간 나면 그냥 가서 생맥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참, 아무튼 신기합니다. 근데, 아까 노래 부르는 것도 네. 얘기하셨는데, 저는 막 시키고 이러면 안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막 옆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 되게 싫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신기한 분위기인데, 이걸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가 또 궁금하네요. 이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밥 먹을 때 옆에서 시끄럽게 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한대요. 노래 부르고. 상당히 좀 싫었을 것 같은데, 노래를 사람들이 아주 잘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싫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우리처럼 아무나 나가서 막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만 딱 나가서 부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노래를 이제 잘 부르던데, 물론 이제 아무나 가가지고 막 나 노래 부를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식당 주인한테 얘기해서 이제 마이크 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식당에 그런 시설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앰프 같은 게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참 상상이 잘 안 되네요. 보통 식당에는 그런 게 있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사람들만 나와서 부르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대체로 노래를 또 잘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북한에서 그냥 밥 먹던 아줌마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다들 잘 불렀다 그럽니다. 네. 그럼 북한 노래들은 대부분 혁명가요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불렀던 노래들은 어땠는지 역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다른 노래였던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대부분 혁명가요를 불렀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우리말을 아니까 노래 부르면 가사를 이렇게 쭉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가사들은 대체로 다 혁명가요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래 선율은 참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술집 얘기, 계속 술집 꽂히는데. 술집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약간 뭐 배급표가 나왔다고 하긴 했지만, 그 배급표 말고 그냥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어땠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예, 뭐 술 많이 먹는 사람은 배급표만으로는 버티줄 수 없겠죠. 일주일에 1,500cc면 그 어차피 한 번에 다 1,500cc는 넘어갈 것 같은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어쨌든 이분은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안내원들하고 이렇게 술집을 몇 번 갔는데 혼자 가서 먹은 적은 없대요. 뭐 사실 그 혼자 가서 술집에 혼자 가서 술 먹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북한의 특징이 거리에 간판이 없대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술집인지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저는. 네, 식당인지 뭐 이런 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생각이 드는 게, 이 북한에 그 우리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가면은 지도 서비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북한에 좀 이렇게 딱 도입을 해서 하면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판이 없으니까. 지도 서비스를? 예. 그 이제 아무튼 보통 이제 계산은 그 안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한대요. 네. 내가 낼게 이런 식으로. 근데 한 서너 명 정도 가가지고 술 먹고 고기 먹고 뭐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2유로가 나왔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22유로면은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나오는 건데 서너 명이서 3만 원 정도로 이렇게 술을 굉장히 이제 많이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싼 편이죠, 이 정도면은. 그렇죠. 3만 원으로 2명이서 3만 원 먹으면 뭐 딱 그 정도 적당히 먹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정도 느낌은. 예. 근데 이제 이 정도 가격이 북한에서 얼마 비싼지 아닌지는 사실 좀 그렇죠. 불분명하겠네요. 어쨌든 이제 유로로 계산한 거니까 네. 실제 이제 북한의 화폐 가치로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건지 이런 건 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로 하나 달러를 들고 가면 아주 술집에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 만약에 앞으로 가게 된다면 좀 환전을 좀 잘해가지고 네.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술집이나 이런 데 오는 사람들은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온다 이런 약간 선입견, 아까 배급표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오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실제 이제 봤을 때는 뭐 옷차림이나 이런 거 보고 판단했을 때 어땠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알 수가 없대요. 한마디로 알 수가 없고, 뭐 그냥, 보통은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런 이제 옷차림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노동자라고 해서 망치 들고 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길거리 다니는데. 나 노동자야, 그래서 벤치 들고 망치 들고. 이러지 않으니까. 뭐 일할 때는 그렇게 막 기름때가 묻고 하더라도 나올 때는 보통 다 샤워를 하고 나오시니까. 그렇죠.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뭐 봐서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노동자인지 아니면 뭐 어디 고위층 자제인지 뭐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었다 그래요. 한국에는 머리 염색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북한 지역은 어땠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북한에서는 염색한 사람은 없었대요. 네. 머리 염색한 사람은 본 적이 없고 남자들은 보통 머리를 짧게 하고 이렇게 상당히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고 한국에는 장발을 한 남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뭐 뒷머리 막 길러가지고 묶고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도 뭐 미니스커트를 입는 여자들을 본 적이 없대요. 네. 그래서 그 신의주에 가가지고 신의주에 이제 여러 주민들하고 막 친해져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모란봉 악단이 미니스커트 입고 공연하지 않냐? 네. 일반 주민들도 미니스커트 입는 사람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무대 의상이다. 무대에서나 입는 거지 일상적으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귀걸이를 한다든지 목걸이 하는 거 뭐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는 아무래도 좀 그런 거 없죠, 당연히. 네. 예, 남들 이 사람은 이제 재밌는 게 자기는 개인적으로 남자가 귀걸이 하는 건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 근데 북한에는 그런 사람들 없다 그러고 왜 그런가 했더니 러시아에서 남자들이 귀걸이 하는 게 유래가 있더라고요. 네. 그 외아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국경에 배치가 되면 귀걸이를 한대요. 그래야 이 사람은
그 외아들이니까 만약 전쟁이 났을 때 위험한 상황이 터졌을 때 이 사람 이제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귀걸이를 한다 그래요.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뭐 남자가 귀걸이 하는 건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북한에는 남자들이 귀걸이 한 사람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개인의 취향과 네. 더불어서 어쨌든 없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그 한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고 이제 북한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실제와는 좀 다른 이건 참 오해인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그렇죠. 것들이 있는지. 예. 이분 궁금합니다.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처음 이제 딱 느낀 건 뭐냐면은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다 사람 사는 세상 다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대요. 그 몇몇 이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 뭐 사진을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갔을 때 사진을 못 찍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적어도 자기한테는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통제를 안 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북한 여행 간 외국인들 몇 명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사진 찍는 걸 특별히 통제하는 건 없다 그래요.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바뀐 것 같은데 옛날에는 확실히 그 사진 찍는 거 통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나갈 때 해외로 다시 돌아갈 때 검사하고? 공항에서 검사를 다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진들 딱 지목해서 이것들은 지워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제 그건 좀 오래된 얘기고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대요. 네. 사진 찍는 것 자체를 별로 터치 안 하고 다만 이제 뭐 군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그런 이제 시설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서는 이제 사진 못 찍게 하는 게 있고 그걸 제외하고는 사진 찍는 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경우는 이제 없었다. 네. 이러고 그 다음에 예전에 작년인가에 한번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모두 김정은 제1위원장의 헤어스타일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요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 폐기머리라고 하죠. 네, 북한에서 이제 폐기머리라고 하는 건데 근데 자기가 이제 가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 문수물놀이장의 그 미용실 이발소 이런 데를 가서 보니까 샘플이 여러 가지 이제 한 14개, 15개 정도 샘플이 딱 있고 그 중에서 자기가 골라서 머리를 깎는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해당하는 머리 스타일의 사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보고 우리도 왜 미용실 같은 데 가면 그 책자 같은 책자로 거, 돼 있잖아요. 그래서 쭉 넘기다가 이거 마음에 드니까 이걸 이렇게 해달라. 네. 손님 얼굴에는 안 어울리는데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북한에서 나는 머리를 어떻게 잘라야 되느냐 그랬더니 마음대로 자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봐도 헤어스타일이 다 다양하더라. 네. 획일적으로 막 특정 헤어스타일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못 봤다고 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같은 헤어스타일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웃긴 일이긴 하죠. 네. 국가적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그 낭비잖아요. 네. 그것도 감시해가지고 뭐 경찰들이 길거리에 서 있다가 너는 왜 헤어스타일이 그 모양이야 뭐 얼마나 행정 낭비입니까? 네. 그냥 이제 뭐 이런 헤어스타일이 좋다 이런 정도로 권유한다든지 뭐 아니면 홍보한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강제한다 이런 거는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도. 네. 네. 또 이제 북한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경제가 매우 어렵다. 뭐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굶주리고 있다. 이런 식의 인식들이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실제 방북해서 봤을 때 어땠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분 얘기는 자기는 이제 기자고 북한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간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을 주로 봤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외국 기자인데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취재를 하러 한국에 들어왔는데 네. 한국 정부에서 막 서울역의 노숙자들 보여주면서 자 이거 취재하십시오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하겠죠. 네, 어디 뭐 뭡니까 판자촌 막 이런데 데리고 다니면서 자 한국의 거주 문화는 이렇습니다. 이런 거 당연히 안 보여줄 거 아닙니까? 네. 폐지 모으는 할머니들 막 보여주면서 우리 할머니들 노후 생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북한 정부가 자기들이 좀 내세우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걸 보여주지. 뭐 그런 이제 안 좋은 면들은 굳이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물론 이제 그걸 막 못 가게 막 막고
숨기고 막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막 일부러 데려가서 보여주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래요. 네. 뭐 당연한 것 같고 어쨌든 자기가 봤을 때는 일단 평양에서 이렇게 본 모습들을 보면 막 밖에서 얘기하듯이 막 경제가 막 붕괴 직전이고 뭐 인권 문제라든지 막 굶주리는 사람들 이런 거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거기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뭐 대사관 일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몇 년 동안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경제가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식량 문제도 상당히 계속 좋아지고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물론 뭐 거기서 뭐 뚱뚱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이성을 잃고 이런 사람들도 본 적은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러시아 기자가 본 북한 주민들의 최근 모습들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거 몇 번 하는지 모르겠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북한과 대외 관계들, 네. 뭐 러시아나 중국,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얘기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4시간 하는 가게가 있다. 이게 좀 기억이 남고요. 술집이 꽉 찼다. 역시 북쪽 사람들도 술을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 이런 좀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와 편견을 넘어 북한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언론이 있습니다. 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통신 NK투데이,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되어 힘을 실어주세요.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문의는 홈페이지 nktoday.kr을 참조하시거나 이메일,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479001-01-253840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로 보내주시면 됩니다.